네, 이번에는 그룹 그리고 중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이미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편집을 할 때 원소스에 색감을 조금 보정을 해줬어요. 순돌 2 이미지의 이미지와 원 이미지가 색깔이 다르죠. 지금 좀 하얗고 뽀얗고 좀 노랗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불러오기 할 때 해당 영상을 수정된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다시 불러와 줄 때는 해당 영상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푸티지 바꾸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는 이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감이 달라진 영상이 다시 들어온 게 보이죠. 이렇게 푸티지 바꾸기라는 기능 설명드렸고,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룹이라는 기능은요, 이렇게 일부를 선택해 주거나 전체를 선택해 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룹, 다음도 그룹을 한번 해줄까요? 그 다음도 전체 선택해서 그룹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덩어리 단위로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덩어리가 선택이 되죠. 근데 그룹은 이 기능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왔고, 혹시나 그룹이 살아있으면 그룹을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네스트, 중첩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 편집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첩 기능을 눌러주시면 중첩 시퀀스가 나와요. 이름을 순돌 01에 중첩으로 중첩 1로 해줄까요? 그러면은 여기 중첩 1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뒤에 선택해서 중첩 01 중첩 02 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중첩이라는 하나의 클립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클립이 생겼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사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오류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중첩 1과 오류가 있어서 컴퓨터가 꺼졌었습니다. 다시 불러올게요. 중첩 1을 불러오시면 중첩 1과 중첩 2를 불러오시면 단일 파일로 해서 오디오 클립과 영상 클립이 같이 불러져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첩 1을 더블 클릭하면요, 아까 내가 선택했던 중첩을 만든 부분이 일부가 들어오고요. 다시 또 중첩 2를 클릭하면 그 뒷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Alt를 누르고 스크롤 바를 통해서 화면과 영상의 이 클립의 크기를 줄여줬어요. 그것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줄여줬습니다. 여기 중첩 2에만, 중첩 2번에만 이미지 클립을 넣어줘 볼까요? 자막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자막 바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중첩 1과 중첩 2가 같이 올라가 있는 이 클립에서 이 중첩 2 부분에는 이미지가 뜨겠죠.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중첩의 클립을, 이게 중첩을 한 가장 큰 이유였던 건 뭐냐면 이 중첩 전체의 크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속성에서 비율 조절을 통해서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 컨트롤에서 모션을 통해서 비율 조절해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요 중첩에서는 크기가 그대로지만 여기 순돌에서는 이 크기 전체를 줄여서 해줄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줄 수도 있겠죠. 묶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프레임에서 회전에 요 앞에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0도에서 눌러준 다음에 끝부분에서 360을 눌러줄까요? 그랬을 때에 한 바퀴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했을 때에는 원래의 영상 파일을 살려주는 작업이 따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저장을 해놓고 중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룹과 중첩 시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위 시퀀스가 있습니다. 하위 시퀀스는 중첩 시퀀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는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중첩 시퀀스를 만들었고 또 뒤에 부분을 선택해서 중첩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시퀀스 파일로 나눴죠. 자, 다시 한번 중첩 1 그리고 중첩을 만든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이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오류인데 다시 다른 시퀀스를 누른 다음에 돌아오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중첩을 만들었습니다. 중첩 2 이렇게 해서 중첩 두 개를 만들어서 순돌이라는 파일 안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순돌이라는 파일을 살려두고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다시 살리려면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첩 1과 중첩 2를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상위 시퀀스가 없어집니다. 그쵸?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순돌이라는 파일 자체에서의 원래 편집이 가능하던 형태는 없어졌죠. 근데 컨트롤 Z로 눌러서 뒤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만약에 선택을 해서 하위 시퀀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뜨지 않지만 여기 프로젝트에 순돌이 서브 1이라고 하위 시퀀스가 생겨요. 자, 나머지 시퀀스를 선택을 해서 하위 시퀀스 만들기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시퀀스가 생깁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원래의 시퀀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퀀스가 살아있는 가운데에 두 개를 수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옮겨줘 볼까요? 그런 다음에 순돌이로 돌아왔을 때 이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뭐냐면 복제가 된 거예요.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다. 아까 중첩은 복제가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그 속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요거는 새로 복제를 한 겁니다. 요런 개념이다. 개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중첩 시퀀스와 하위 시퀀스의 개념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첩 시퀀스는 중첩 시퀀스로 하나로 묶어버리면 그것을 되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첩 시퀀스로 하기 전에 하위 시퀀스를 이용해서 시퀀스를 하나 복제를 해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중첩 시퀀스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되돌리고 싶을 때 컨트롤 Z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위 시퀀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해서 되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